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집단 면역, 박멸 가능할까요? 백신 빨리 맞으면 될까요? 신문 기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점점 갈수록 큰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델타 변이 확진자 1000명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무도 보고 숲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숲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사 플러스. 먼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3차 유행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취약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덕분인지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 수는 2명이었어요. 접종률이 67%에 이르는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지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팩트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사망률은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요. 백신 접종 전에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률은 80세 이상은 20%, 70대 6.25%, 60대 1.2%, 50대 0.3%, 40대 0.09, 30대는 0.05, 20대는 0.02.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전파가 빨라지고요. 우리나라에선 델타만 시끄럽지만 사실 알파도 있었어요. 다행히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 환자 비율, 사망률에선 큰 차이가 없어요. 백신의 효과를 2가지로 분류해서 보셔야 돼요.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감염이 되더라도 중환자가 되거나 사망자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역학조사, 진단검사 같은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간 길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됐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전파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상이죠.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생길 테니까요.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만들려면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고려해서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야 되는데 영국, 미국, 이스라엘처럼 빠르게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도 70%에서 백신 접종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코로나는 끝나는 게 없다는 소리죠. 우울하시죠? 코로나19와 같이 살아야 돼요. 백신이요? 백신도 한계가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알파, 델타, 아마 좀 있으면 오메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백신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백신 접종률 70%에서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진국들은 올해 안에 아마 많이 접종하겠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불가능하죠. 올해 안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점점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 아시나요? 세균은 생물이죠. 말라리아, 콜레라. 앞에 4가지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지를 못해요. 엄밀히 말하면 생명체가 아니라 기생생명체. 이번 코로나19는 아주 약아요.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머리가 생명체가 아니니 머리가 없는 건데 바이러스라는 게 그래요. 사람, 숙주죠. 이거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다가 숙주에서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거나 숙주가 강력히 저항하면 얼른 다른 숙주로 갈아타야 돼요. 너무 격렬히 숙주를 빨 때 꼽다가 숙주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코로나19는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얌전히 들어왔다가 그러면 숙주는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르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죠. 그러다 기회다 싶으면 잽싸게 폐로 확 들어가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건가?
아닌데 뇌가 없는 놈인데 계획이 없는 건데. 아무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요. 그래서 보통 먼저 들어와요. 속살이라고 하죠. 점막. 주로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상처를 내요. 그러면 그 속살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남아있으면 큰 덩치에 세균이 들어오죠. 그래서 폐렴으로 사망.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이해되시죠? 그럼 왜 자꾸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까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만 있던 바이러스와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있고 박쥐는 박쥐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박쥐의 영역까지 들어가요. 코로나19가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에서 출발한 건 아시죠? 박쥐는 코로나19의 숙주지만 사람과 다르게 잘 살아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수백 종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어도 잘 살아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서로 만날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 박쥐가 사는 동네에 자꾸 길을 내고 숲속을 다니고 나무를 베고 실어 오고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묻어오는 거죠. 코끼리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박쥐도 먹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답니다. 유럽 대도시들에도 이런 거 파는 식당이 있어요. 별짓거리 다 하고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포유동물 종수만 비교하면 열대와 온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박쥐는 차이가 있어요. 열대에 가면 박쥐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 박쥐들이 자꾸 온대지방으로 오고 있어요. 박쥐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도 같이 오는 거죠. 이건 마치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유럽인들이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셔도 돼요. 당시에도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유럽인들 몸에 있던 바이러스에 큰 피해를 입고 많이 죽었잖아요. 바이러스는 근절, 박멸, 퇴치 이런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거 다 군인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군대는 쳐들어가서 박멸하는 거고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대할 때는 경찰의 자세가 돼요. 질서 유지. 그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인간은요. 크게 생각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생수라는 일본 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기생수라는 만화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 만화 잡지에 연재된 만화예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코나 귀를 통해 침입해 인간의 뇌를 빼앗는다는 설정인데요. 인간의 뇌를 장악한 기생수는 다른 인간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돼요. 고등학생 주인공 시니치의 오른손을 파고든 기생수는 뇌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고 오른손만 차지해요. 기생수는 오른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시니치와 공존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극단적인 설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공존, 공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생수 꼭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